미국 국채 수익률이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 EU와도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음에 따라 채권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 있을 7월 FOMC의 금리 결정은 또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임재균 KB증권 자산배분전략부 채권 크레딧팀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 채권 투자자들 국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채권 장기 투자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요즘 뭐 주식이 올라서 그런지 채권 금리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주말은 채권 금리가 좀 떨어졌는데 이게 뭐 관세 협상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혹시 어떻게 되죠? 뭐 관세 협상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관세 협상 결과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지만은 이제 결국에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을 좀 반영하면서 금리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과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을 했던 게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다. 그럴 수 있다. 예, 경기 그렇죠? 침체가 발생을 하면은 연준은 금리 인하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시장 금리가 대폭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하지만은 그 이후에 뭐 이제 해외 쪽에서의 투매 그리고 7월 여름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감세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가 커졌습니다. 결국에 재정 적자 우려가 커졌다는 것들은 미국 정부가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엔 이거는 채권 발행을 통해서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발행량이 많아진다는 거는 바꿔서 말하면은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된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채권 발행이 많아지면.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유지를 했었고 그리고 관세 우려, 관세 우려에 대한 이제 고점은 지났지만은 사실 아직 또 관세에 대한 우려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일본, EU가 관세를 합의를 했지만은 이게 보시면은 관세가 0%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래 0%였다가 지금 관세 합의가 됐지만은 15%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그 전보다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15%로 합의했어도 네. 그 전보다는 올라간다 소비자들한테는. 이게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원래 빵이었다가 30을 때려 맞고 15가 내려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입장에서는 최악은 피했다, 좋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빵이 15%가 된 거거든요. 빵프로가 15%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는 경제 영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고용 지표를 보면은 지난 6월달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좀 부진할 것으로 시장을 예상을 했어요. 관세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그러면서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인하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는 결국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기존에 1달러로 사올 것들은 1.15달러로 사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은 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경기가 안 좋고 고용 시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일시적이야. 왜냐하면은 고용 시장이 망가지고 있고 둔화되니까는 결국에는 경기에 대응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런 전망을 하겠지만은 지금 관세에 따라서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는 관세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연준 입장에서도 우리는 좀 지켜볼게. 지켜보고 나서 대응하겠다라는 전략을 하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인하 시점이 계속해서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미국 10년 금리 같은 경우가 4.4% 부근에서 계속 좀 등락을 하면서 쉽사리 좀 내려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 10년짜리. 연준의 금리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가에 대한 약간의 걱정, 고용이 괜찮으니까 내리지 못한다. 지금 연준 FOMC가 이번 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준을 직접 방문해서 공사 현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파워를 비난했습니다. 네. 계속적인 금리 인하 압박을 넣는데 이번 달 뭐 금리 인하 결국 없다는 게 좀 시장의 반응이죠? 예, 뭐 이번 달 FOMC에서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인하하라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지만은 연준은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게 독립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책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물가 안정 그리고 최대 고용입니다.
근데 지금 관세는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고 연준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관세는 물가를 높이는 건데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지속해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나간 데이터를 보고 나서 확인을 하고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예. 그 말인즉슨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가 낮아지길 바라죠. 근데 연준은 우린 지켜볼게. 지켜본다. 우린 지켜볼게 이러다 보니까는 계속 불편한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미국 연준 은행의 방문까지 좀 초래를 했습니다. 사실 이러면서 시장은 조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독립성이 훼손된다라는 게 결국에는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하는 방향대로 금리를 인하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마냥 시장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 경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내서 물가 우려가 높은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은 경기가 더 뜨거워지고 좋아질 수 있죠. 그럼 물가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장기물 금리의 상승 압력, 그러니까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될 때마다 단기 쪽 금리는 내려갈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장기 쪽 금리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물가는 올라갈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장기물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장기물 금리가 올랐다. 이 장기물 금리가 국채 투자의 수익률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하더라도 내리지 않더라도 또 시장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까 여기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동결 기준은 확실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연준위원이 등장할 것인가 이거 그리고 등장한다면 몇 명이 등장할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봤을 때 월러 연준이사 이제 차기 연준의장 후보로 지명이 되고 있고 이분도 이제 차기 연준의장 제안이 오면은 어떡할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수락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리 욕심이 있으신 분인 건데 이분이 블랙아웃 기간, 그러니까는 FOMC 같은 경우는 보통 FOMC가 열리기 10일 전부터 연준위원들은 발언이 금지가 되는데 여기 직전에 말씀하신 게 7월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네, 본인은. 그러니까 7월 금리 인하를 주장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그래 나를 빨리 연준 의장으로 앉혀달라고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신호를 보냈나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근데 또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이분도 그런 것들을 좀 의식을 해서 이제 독립적이다. 나는 정치랑 독립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느 정도 의식은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근데 이분은 일단은 7월 FOMC에서 말씀해 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그 외에 다른 분들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보우만 연준이사, 요분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1기 이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때 연준 이사로 지명을 하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굉장히 좀 완화적으로 7월 인하 가능성을 좀 굉장히 높게 발언하신 상황인 거고, 만약에 이분까지 보고만 연준 이사까지 7월에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대 두 명. 여기에서 이제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외에 조금 더 도비시하게 보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까지도 조금 바라보시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연준 입장, 그러니까 파월 기자회견에서도 뭐 금리는 동결하겠지만은 조금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난 6월 FOMC를 보면은 점도표상에서 연내 2차례 인하가 유지가 됐습니다. 2차례 인하. 지금 그러면 7월 FOMC가 있고 이번에 남은 게 9월, 11월, 12월. 네. 7월을 제외하면 3번 남았잖아요. 네. 근데 2번 정도 내릴 거라는 게 시장이 지금도 비슷해요? 입장이? 네, 맞습니다. 네, 시장도 연준이 올해는 이제 2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 11월, 12월 중에서 2번 정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부터는 좀 톤을 점점 완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준금리는 동결하겠지만은 뭐 금리 인하를 준비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점점 이제 도비시한 멘트를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준 내부에서도 이 관세에 따른 물가와 경제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양분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 대해서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는 분만 있는 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이미 경기가 둔화됐다. 그러니까는 빠르게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보면은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연준 전체의 의견을 대변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은 매파적인 스탠스를 대변을 하면서 동시에 비둘기적인 스탠스도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은 좀 도비시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금통위는 8월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좀 더 낮출까요? 부동산 시장 감안하면 쉽게 낮출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이 되세요? 지금? 저희는 8월 금통위, 그러니까 8월 28일, 거의 이제 8월 28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8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은행의 주요 중점,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경제였습니다. 예. 실제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는 한국은행이 총 100bp, 네 차례에 걸쳐서 100bp 인하를 단행을 했었는데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8월 달에 굳이 경기에 대응해서 인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1분기 GDP를 보면은 마이너스 0.2%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성장을 기록을 했던 거죠. 네, 네. 근데 2분기 숫자를 보면은 0.6% 즉 반등을 했습니다. 했다 이거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한국의 경기는 바닥은 봤다. 그렇다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 경기에 대응해서 굳이 인하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저희는 그 가능성 좀 낮다라고 낮게 보고 본다 있고 이거죠. 네. 3분기도 성장이 좀 좋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죠. 지난주부터 소비 쿠폰? 네,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숫자상으로 봤을 때 2분기 0.6보다는 3분기 숫자가 더 높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의 추가 인하 여력이 많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한국은행이 경기가 이렇게 반등하는 상황에서 그 인하라는 카드를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보면 저희는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서울 부동산 가격입니다. 네. 6.27 대책 이후에 부동산 가격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하락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는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보면은 보통 2, 3개월 있다가 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적응을 하면서 오히려 가격이 재차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상황들이 나왔었는데 그 규제 효과가 한 2, 3개월 정도밖에 안 갈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한국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안 하는지를 예. 좀 지켜보면서 천천히 인하를 단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예. 한국은행 이제 추가 인하 시점은 올해 이제 3분기, 그러니까 8월 달이 지나고 나면은 10월, 11월이 있는데 저희는 11월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이번 8월에는 금리가 기준금리가 유지되고 11월 정도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겠다. 부동산 시장도 안심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을 해주셨는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아까 국채금리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한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정식 발효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정말 제도권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 안정을 위해서 국채를 사게 만들었는데요. 국채를 사야 되잖아요. 이게 금리 인하에 많은 영향이 좀 있을까요? 국채금리 하락을 시키는데? 네, 저희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왜 국채를 사야 되냐라고 보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미국 달러에 고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하나는 1달러의 가치를 보여야 된다라는 건데 과거에 뭐 SVB 파산됐을 때를 보면은 이게 가격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니네가 우리가 원할 때 환매할 때 대응해줄 수 있냐 이런 의심이 들면은 1달러 밑으로 깨지게 돼 있고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법안에서 현금, 예금 혹은 만기가 93일 미만인 미 국채를 보유하도록 이제 법제화를 했습니다. 네. 안전자산을 보유해서 언제든지 환매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좀 법으로 제도를 해놨는데 결국에는 이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자가 나오는 미 국채를 보유할 이런 유인이 훨씬 큰 상황인 거고 스테이블코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테이블 발행사 입장에서는 미 국채를 보유할 수밖에 많이 없다. 사야 되니까 네. 금리가 하락할 수 있겠다. 근데 지금 감세안에 따라서 재정적자 우려,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은 이 수급에 대한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금리 하락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획재정부가 8월에 개인 투자용 지금 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는데 8월에 1,4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하네요. 이게 벌써 지금 시작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개인 투자용 국채. 지금 흥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뭐 5년물에 대해서는 좀 흥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5년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는 잘 좀 부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작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이제 개인들의 국제 투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개인 전용 국채를 네. 상품을 만들었고 이제 만기가 10년, 20년 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은 10년, 20년씩 이렇게 묶여내야 되는데 되니까. 이제 조금 이제 굉장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부적합한 상품이었던 거고 요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3월부터는 이제 만기가 5년짜리 국채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지금 개인들 투자를 보면은 5년물에 대해서는 좀 흥행을 보이고 있지만은 좀 장기물 쪽 대해서는 조금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5년 뭐 좀 단기, 좀 중단기가 좀 많이 늘었습니까? 혹시 달라졌습니까? 네,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5년 쪽 수요가 많다 보니까는 기재부도 이 수요에 맞춰서 5년 쪽 발행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쪽에 대해서 조금 투자가 많이 늘리고 있다. 그리고 개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예금에 대한 대체 상품으로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채권 시장 동향 그리고 개인 투자용 국채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재균 KB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